여기로 앉아주십시오. 물 나와도 되나요? 네네네. 선생님 조금만 안으로 들어와 줄래요? 너무 힘들었다 내가. 찢어진 옷을 오늘 오늘 생각 완전 또 입고 있어가지고 또 옷을 또 담당자스럽지 않게 입었네요. 오늘 자 라이뷰는 서울문화재단 청년예술청 남궁태윤 대리님과 함께합니다. 네, 여기 남궁태윤 대리님이시고요. 소개를 청년예술팀 청년예술팀. 남궁태윤 대리. 그러니까 청년예술청의 청년예술팀이에요. 아니에요. 이게 사람들이 이제 이 공간을 먼저 사람들을 인지하다 보니까 공간은 청년예술청인데 이제 청은 공간인 거고 사업을 또 베이스로 여러 개 하다 보니까 우리는 청년예술팀이에요. 근데 원래는 처음 시작할 땐 청년예술청으로 시작했다가 청년예술청 팀으로 또 저희 팀 이름도 바뀌었고 지금은 청년예술팀인데 그 이름이 바뀐 것부터가 어떻게 보면 이제 처음에는 공간 중심으로 이 공간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만 조금 했었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청년예술 지원 사업이라던가 뭐 아니면 유망예술 지원 사업도 하고 있었고 뭐 다른 이제 청년을 중심으로 한 사업들을 여기 공간을 중심으로 붙다 보니까 이제 이름을 조금 청이라는 공간에서 그냥 청년예술 모두를 위한 그냥 팀으로 바뀐 거죠. 아니 근데 살이 더 빠졌네. 근데 사업도 좀 바빴고 뭐 근데 그 겸사겸사 뭐 이제 뭐 운동도 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식사량이 좀 그때 한번 잠깐 줄여서 확 빠지니까 유지해야겠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지금 만족하고 있는. 가볍고 몸도 괜찮고 컨디션도 괜찮고. 얼굴 선이 일단 가벼워져서 좋고 이런 개인적인 만족. 자, 이제 거버넌스가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는데 이제 간단한 소회부터 시작할까요? 간단하게 시원하다. 시원하다. 약간 묵은 체증이었나? 묵은 체증이 약간 조금 있었다는 게 이게 이제 그러니까 거버넌스 사업을 누가 아마 담당을 하게 되더라도 일단은 어디든 서울문화재단이 떠나서 하기에는 힘든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사업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조금 어폐가 애초부터 있기는 한 게 거버넌스지만 왜요? 그래서 거버넌스 자체는 그러니까 이게 사업적으로 거버넌스를 가져오지만 원래의 사실 거버넌스는 누가 참여할 것이냐, 그러니까 누가 통치할 것이냐, 누가 이제 그걸 가질 것이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주체 문제들이기 때문에 어떤 주체, 그래서 이제 예술인이라는 어떻게 보면 문화예술 행정이라는 부분에서는 예술인이 주체로 항상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 중요 주체가 어떻게 보면 정책 의사 결정 과정에도 참여시킨다라는 그러한 어떤 명제 하에 만들어졌던 게 거버넌스형 사업들이었던 거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거였고 그런 거버넌스형 사업들이 이제 다양하게 있어서 뭐 석유예술실험센터도 그렇게 했었고 우리 3.15 창구극장도 있었고 뭐 청년예술청도 그렇게 시작했었던 거고 그 외에 많은 정책 영역에서는 거버넌스를 어떤 하나의 방법론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냥 이제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주체가 많고 그 주체들의 이제 보면 되게 목소리를 되게 하나하나 다 들으면서 그거를 보면 이렇게 조율하면서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게 어찌됐든 끝에 와서는 그래도 이거를 다 어찌됐든 갈무리 했구나라는 거에서의 시원함이 있는 것 같아요. 때로는 지난하고 때로는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하지만 어찌됐든 그게 성과적으로 그래서도 이게 그러니까 단순히 이 성과가 계량적으로 좋다라든지 아니면 단순히 정성적으로 좋다고도 말하기도 애매한 게 이게 그렇게만도 또 정성만으로 또 어떤 평가를 하기에는 사실상 과정도 되게 중요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해왔고 어느 정도는 모르겠어 ING 하지만 일단 올해는 다시 조금 나중에 청산이 되돌아가야겠다 생각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구성원으로서는
내가 선택해서 하지 않은 프로그램에 오는 경험, 이 내가 구성원이 아니라면 안 올 프로그램에 출석하는 것들, 혹은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것들, 이런 게 되게 엄청난 경험이긴 했어요. 그러면 그것만으로 당연히 충분치 않지만 어쨌든 그런 게 엄청난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완전 그동안에 원래 했던 나의 에어리어에서 좀 벗어난 사람들을 또 만나게 되는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사실 올해 초에 거버넌스 구성할 때도 그런 부분들을 조금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24년도는 23년도와 다르게 조금 새롭게 시작한다라고 우리가 출범을 하기도 했었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방점을 조금 찍었던 거는 그동안에는 어떻게 보면 되게 담론을 생성하는 데에 조금 많이 청년의 지청이 치우쳐 있다라는 외부의 의견들도 많았었고, 그런 거에 있어서 담론을 생성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담론을 생성하는 것 외에 좀 당장 어떻게 보면 이 현실의 안위를 책임지는 것도 조금 균형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들, 조금 담론 큰 얘기이고 조금 더 미래 되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프로그램만 보더라도 이제 작년의 프로그램과 올해 프로그램이 나오는 그 결과값이 많이 다르기는 하죠. 네, 올해는 되게 커뮤니티형, 그러니까 소규모 커뮤니티형 모임이라든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결국에는 많이 모여가지고 당장 내 현재 상황에 대한 상황들을 조금 타개해 보려거나 아니면 변화시켜 보려고 하는 어떤 프로그램들이었잖아요. 어떤 큰 얘기를 한다기보다. 그래서 뭐 실패를 담는, 우리가 실패를 뭐 다시 얘기해보는, 재정의해보는 뭐 신화락이라는 프로그램을 가졌던 거, 그리고 지금 다른 프로젝트를 또 진행하고 있는 뭐 진입기회라고 우리가 칭하는 어떤 시기에 놓여있는 예술인들이 모여서 그들만이 할 수 있는 어떤 그 무대를 조금 지원해 주려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고, 또 하나가 이제 자본주의에서 예술인들이 어떻게 실질적으로 살아갈 것인가, 경제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서 어떻게 수용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런 프로그램의 결이 사실 작년과는 많이 결이 달라지긴 했죠. 근데 이제 뭐 이 결이 뭐 달라져서 누군가는 아쉬울 수도 있고, 왜냐면 그런 담론들을 쭉 만들어가고 더 확장시켜 나가고 더 촘촘하게 연결했어야 됐다라는 아쉬움도 당연히 있을 거고, 그렇다고 해서 아예 못 담아냈나? 또는 아닌 것 같기는 해요. 어느 정도 결국엔 오는 사람들의 어떤 이야기에 적여내는 그러한, 뭐라고 해야 되지? 담론이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깔려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또 사업을 접근하는 방식에서, 그러니까 어쨌든 성년예술청이 해왔던 그 거버넌스 운영해왔던 방식이 자연스럽게 이어져 가고 있다라는, 이어져 가게 하려고 또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어때요? 그러니까 이거 거버넌스를 한번 경험해 보긴 해야겠지라고 생각했었잖아요. 이제 한번 이제 경험해 봤으니까 됐다. 솔직한 마음은 됐다긴 한데, 근데 올해 개인적으로도 커먼스에 대한 관심도 많아. 그러니까 우리가 공통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근데 이제 공통하기로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거버넌스라고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 커먼스라는 걸 할 수 있는 어떤 되게 공통하기의 과정이었는데,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조금 개인적으로 이걸 어떻게 내가 해석해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뭐 어쨌든 그 과정 자체가 굉장히 지난하고, 어떻게 보면은 그 수평적이라는 게 되게 어떻게 어느 때는 그 비효율인 거고, 맞아. 어떻게 보면은 그저 비효율이고 어떤 성과를 내기 힘든 되게 구조고, 어떤 속도를 갖기 힘들고, 뭐 이런 것들의 단점이 확실히 확연하긴 하잖아요. 그 태용이 진짜 나는 터졌겠다. ESTJ잖아. ESTJ여서 나는 되게 정리를 빠르게 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나는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으면 어차피 이건 이 답으로 갈 텐데라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접근하는 과정에서도 어차피 이렇게 얘기해봤자 이렇게 될 것 같은데 라는 마음이 계속 있는데, 근데 그걸 내가 이제 내비치면 안 되는 거죠. 그걸 내비치는 순간에 어떻게 보면은 이 이야기가 이 과정을 스킵해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나라는 사람이 아무리 우리가
우리가 이 거버넌스의 구성원으로서 우리가 동등한 어떤 말의 크기를 가지고서 여기 들어왔다라고 하지만 저는 그래도 행정의 영역에라고 있는 사람, 그래도 예산은 결국엔 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라는 측면에서는 내가 말을 하게 되면 섣불리 말을 하게 되면 그렇게 그냥 할까요? 라고 될 수 있기 때문에 되게 많이 기다렸던 것 같긴 해요. 이 많이 기다렸던 과정들. 근데 이제 그런데 이게 어쨌든 사업의 마감을 해야 올해 안에 무조건 이 예산을 가지고서 우리가 어떤 걸 해야 되는, 그리고 어쨌든 이 예산은 공공의 그 세금으로 투입된 예산이기 때문에 아무리 그래도 어떤 효과성, 효용성을 안 따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도해보자, 실험해보자라는 거를 그런 장을 만들자라고 늘 얘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 실험조차도 어떤 효용성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막연 어떤 먼 지점에서라도 그런 먼 지점에서라도 가져야 된다라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부분 어쩔 수 없이 그 세금의 그 재원의 출처가 그렇게 되는 이상에서는 그걸 벗어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거버넌스 하는 거에서 약간의 되게 스스로 또 압박이 너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어찌됐든 유의미한 성과를 만들어내야 될 텐데, 그리고 이제 기한을 맞춰야 될 텐데, 이런 부분에서 되게 힘든 구조다. 하기가 되게 힘든 구조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하기 힘든 구조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 민간의, 그러니까 공공임무에서 이게 할 수 있는 건가? 라는 부분들이 계속 스스로는 혼자는 고민들이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참여시키는 방식이 예술인을 어떻게 보면은 계속 결국에는 이제 예술인들의 목소리가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부분인 거잖아요. 우리가 지원 사업을 만들더라도 공청회를 열고 어떤 현장의 의견을 매번 방향해서 다시 설명회를 열어서 지원 사업을 바꿔나가는 그런 과정들도 사실상 되게 어떻게 보면은 이 단순히 거버넌스 사업 아닌 거에서도 되게 다른 그 부분도 되게 거버넌스적인 방법론이 작동을 하는 구조거든요. 사실 재단의 사실 서울문사 재단은 특히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되게 피드백을 바로바로 조금 수용하려고 하는 기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사실 좀 재단 전체가 항상 되게 우리가 늘 이제 사업적으로 얘기하니까 거버넌스적인 큰 거버넌스로 그냥 작동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막 법률적으로 따지고 그런 거에서 거버넌스가 아닌 방법론적인 거버넌스로서는 재단 자체가 그 방법론을 채택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어느 정도는 이 사업으로 가지고 가는 것과 전체적인 거버넌스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정리를 해야 돼야 되나라는 고민도 있긴 있어요, 개인적으로. 그건 이제 연구를 하는 사람이어서 또 그런 부분이 생각이 드는 거긴 한데, 거버넌스는 이제 진짜 답이 없어. 약간 이런 결론이 나올 수도 있는 거다. 있지 않아요. 근데 그게 그러니까 사업형 거버넌스는 조금 답이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은 있어요. 이게 결국엔 프로젝트형 거버넌스잖아요. 우리가 이제 거버넌스의 역사를 되짚어봤을 때 각종 이제 기관들의 거버넌스를 하고 붙여서 해왔던 사업들을 생각해봤을 때는 결국에는 이제 끝나니까. 근데 끝이 안 나는 사업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어쨌든 사업이었잖아요. 이건 사업이었잖아요. 예산을 투입했고 이 예산을 우리가 같이 써보자. 예술인과 함께 예술인이 직접 이 사업 기획을 할 수 있는 어떤 결정권을 줄게 라는 부분에서 어떤 원탁을 열었고 테이블을 열어서 이제 오게 해서 결정해서 이렇게 했던 거기 때문에 이제 다르지 않다. 결과적으로 다른 사업과 크게는 맥락에서 큰 맥락에서 다르지 않다 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라고 하면은 꼭 구성원으로 이제 그러니까 구성원은 우리가 뽑았지만 뽑는 방식으로 늘 해왔지만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하는 게 또 맞나? 라는 고민들은 또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청년시청이 그 전에도 처음에는 공동운영단 방식으로 해가지고 6명이 딱 우리 공동운영단이야, 우리는 청년시청 운영할 거야 라고 처음 시작했었고, 왜냐면 그거는 어떻게 그렇게 되는 그거는 이제 공간을 개관을 해야 돼. 개관을 했을 때 공동 그 리더가 이제 지목한 사람들이 아니 그때도 공개 아, 모집을 했었죠. 그렇구나.
늘 재단은 어떤 지정을 하진 않아요. 공개 모집이지. 대부분이 공개 모집. 다 공개 모집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 운영을 합니다 했었을 때 같이 할 사람들을 해요. 아마 똑같은 방식으로 했었을 거고, 근데 이제 공동운영단이 또 자체적으로 이제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근데 이제 공동운영단 방식이 우리가 너무 우리 자체한테만 너무 많은 어떤 소수에게 너무 많은 권한이 주어지는 것 같아라고 해서 그때도 되게 자발적으로 그 방식 공동운영단을 해체시켰어요. 그때 그 구성원들이. 그러고 나서 다른 이제 거버넌스가 이제 탄생을 하게 된 거죠. 자연스럽게 그때 이제 뉴스대에 왔던 거버넌스들이 이제 됐었고, 성평등 탈의계라든지 아니면 서울청년예술인회의라든지 뭐 라운드사피는 공동운영단이 전신이긴 하지만 뭐 그런 식의 쭉 갔다가 2023년까지 또 그렇게 오다 보니까 뭐 왔고, 그때의 뭐 변화 과정에서도 구성원들을 뭐 1차 구성원을 뽑고 2차 구성원을 뽑고, 그것도 명칭으로도 되게 말이 많았어요. 구성원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참여자로 할 것인가 뭐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과정에서 결국에는 가장 중요했던 건 그 구성원들 간의 위계를 만들지 않겠다라는 거가 사실은 굉장히 그 내부적인 그때 참여했던 사람들 간에도 그 명칭을 못 쓰냐라는 것 자체는 그게 핵심이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게 핵심이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거버넌스 통해서 하고 싶은 거는 내 목소리가 동등하게 잘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거인 거잖아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 구조만 어떻게 계속 잘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이 방식만은 아닐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근데 이제 이거는 늘 선택의 문제인 것 같아요. 선택. 많이 뽑아서 다 같이 뭐 20명, 30명, 100명을 뽑아서 100인의 뭐 테이블을 항상 열어서 매달 우리가 100인의 테이블을 열 거예요. 100인의 의견을 계속 취합할 거예요. 그리고 그 의견을 반영할 거예요. 뭐 그렇게 하는 방식이나 뭐 한다고 하면 당연히 근데 그게 효용성이 없다, 지속성이 없다, 뭐 이 사람들이 많은 이야기를 다 어떻게 들어서 하냐, 뭐 이런 얘기가 또 나올 거고, 그럼 또 소수로 한다고 했으면은 또 소수의 의견이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대표성의 문제들이 나오는 거고, 어차피 근데 그러니까 이 잡음을 견뎌내는 것이 재단의 역할이고, 그 잡음을 견뎌내는 과정 자체가 거버넌스겠다. 그러니까 약간 그냥 청년예술팀, 청년예술청만의 특징인 것도 있는 것 같아. 서울문센터는 이런 거 없잖아. 없죠? 근데 무용센터의 그 출발 자체가 애초에 레지던시 기능을 가지고 있었고 창작센터로서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창작만 지원하면 되는 거니까. 다들 그렇잖아요. 연극센터도 그렇고. 연극센터도 그러니까 그런 센터들은 맞아. 근데 이 공간만은 조금 달랐던 게 그게 또 이제 장르를 가지고 오지 않고 사람을 가져왔잖아요. 청년 예술인이라는 사람을 가져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사람을 가져오니까 사람의 목소리를 당연히 넣어야 되는 구조였고, 거기 나머지 공간들은 장르를 가져오면 장르를 지원하는 것만 하니까 장르를 지원하는 방식은 어느 정도 이제 정리되어 있는 틀인 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한 그거를 그 진한함을 견딜 수밖에 없지 않을까? 견뎌야 되는 것 같아요. 그게 견뎌야 되는 게 어쨌든 나에게 오래 주어졌던 가업이었고, 그래서 잘 견뎠나라는 생각을 견뎠다. 아니 그러니까 약간 뭐랄까, 그러니까 뭐 겨울도 되고 우리 이제 사업 막바지도 돼서 그냥 이런 어떤 진한함에서 오는 피곤함이 약간 있잖아. 모두에게 보여요. 이건 모든 구성원들에게 다 이 피로함이 보여가지고. 그래서 저도 예민해지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예민해지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느슨해지는 게 어떻게 보면 느슨해지잖아요. 연말에 내가 조금 덜 부담을 지고 싶고 누군가가 조금 나서줬으면 좋겠고 하는 마음들이 모두가 공통이기 때문에 그걸 어제 나 담당자로서 담당자로서 다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하지만 연말이니까 그리고 얼마나 지쳤겠어. 우리가 이 사업만 오로지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거버넌스를 우리가 한다고 해서 모두가 6명이 똑같은, 그러니까 7명이죠. 나까지 포함하고 다현쌤까지 하면 뭐 많지만, 그러니까 결국에는 근데 나는 이 일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이고 여기서 구성원들로 왔던 사람들은 요거는 어떻게 보면 플러스 알파잖아요. 전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또 있는 거고,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투입하려 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다른데, 그러니까 이게
그런 어떻게 보면 요건들이 다른데 나에게 주어진 여건들이 다른데 수평적일 수가 있나?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부터 그런 토양이 우리가 서로 다른 토양을 밟고 있는데 이게 뭔가 이 자리에선 수평적이야라고는 하지만 그치, 그게 맞아. 뭔가 그런 거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 높낮이가 맞지는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만 수평적으로 좀 바로 떨어지는 거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중간에 끊겨 있거나 우리 둘의 뭐 그런 거죠. 어느 나라는 사람과 이 사람과의 저점은 그냥 여기일 뿐일 수도 있는 거죠. 청년이 딱 하나일 뿐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되게 복합적으로 막 계속 그러니까 결국에는 계속 사람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사업을 하다 보면 사람을 생각하다 보니까 사람을 생각하니까 되게 이해를 해야 되고 뭔가 이해심의 맞아. 영역으로 들어가게 돼버리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오로지 일로서 바라보기도 힘들고 일로서 어떤 극강의 효율을 뽑아내기도 힘든 거야. 사실 이걸 만약에 그냥 뭐 단순히 그냥 어떤 지원금 주고 끝냈다 하면 어떻게 보면 우리는 지원금 주는 게 내 가업이고 이분들은 뭐 창작자들은 창작을 하는 게 가업이기 때문에 그냥 자기의 가업만 충실히 하면 되는 거고 어떻게 보면 사람과 사람으로서 대면하는 일도 많이 없잖아. 태양도 이제 예술 활동에 있어서 동료 찾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이 올해의 프로젝트를 하면서 진짜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뭐 다른 공간이 있었을 텐데 했는데 올해 거버넌스 사업을 하면서 그러니까 여기 오는 사람들이 왜 올까라는 생각을 맞아. 했어요. 나도 그런 그러니까 생각을 많이 했어. 왜 오지? 맞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했던 프로그램이 엄청 촘촘한 계획은 또 아니었잖아요. 되게 어떤 러프한 계획을 가지고서 많이 현장에서 만들어가려고 되게 노력을 했었고 일부러 그렇게 만드는 것도 있었고 뭐 아니면은 뭐 그냥 되게 커뮤니티형도 강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누구는 오다가 오고 안 오다가 안 오고 뭐 하는데 누구는 계속 오고 뭐 올까? 왜 올까? 그러니까 왜냐면 컨텐츠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 우리만 했던 건 또 아니잖아요. 맞아, 이런 맞아. 컨텐츠들은 맞아. 사실 다른 데서도 분명히 많이 하고 있고 되게 중독성을 많이 가진 것들인데 근데 우리가 그 중독성이 있는 컨텐츠를 우리가 접근해 하는 방식이 우리는 어쨌든 되게 막 사람들 내밀하게 조금 친해졌으면 좋겠다 였잖아요. 네, 가볍게 친해지는 것도 있었지만 포문이라는 네트워킹 파티는 조금 가볍게 일단 알아가는 거 그리고 근데 그 이후에 진행되는 소그룹 프로젝트들 개별 프로젝트들은 조금 더 우리가 긴 호흡을 막 6회차 가져가고 8회차 가져가고 하는 이유 자체도 이 똑같은 구성원들이 내밀하게 만나서 친해져서 어떤 연결고리를 조금 깊은 연결고리를 가져갔으면 하는 바람들이 있었던 거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원하는 사람들이 왔을 거고 그런 게 실제로 작동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작동해서 위안을 그러니까 위안을 받는다? 위안이라는 단어는 나는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그냥 그지 비슷한 사람들이 있구나. 나만 이렇진 않구나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중요한 것 같아요. 더군다나 특히 예술인들은 너무나 중요한 게 고독하잖아요. 저한 방식 너무 고독하던데 학교에 보면 고독하고 스스로 막 파고 스스로 상처 입히는 경우들도 되게 많고 그랬을 때 나올 수 있는 오히려 시간들이 없는 거고 그리고 말하기를 좀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 난 다 말하고 싶어. 말하는 방식이 다를 뿐. 나는 어떻게 표출하고 말해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것이지 작업 활동. 모든 것이 다 발화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하는 건데 이걸 말하는 거를 항상 이제 작품으로서만 힘들게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작품만 말해서는 사람이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작품 외의 삶에 대한 부분도 말하고 싶은 부분들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그런 것이 사실상 말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만들려고 오래 했던 것 같아요. 동료 찾기라고 우리가 가져갔던 건 이 동료가 어떻게 보면 작업적 동료라기보다는 작업적 동료는 이미 있겠죠. 근데 물론 진입예술인들은 작업적 동료마저 없어서 그 부분에서는 또 진진진이라는 프로그램은 그런 부분에서 초점을 되게 맞추긴 했어요. 근데 그 외에 우리가 어느 정도 그래도 기성이라고 하는 예술가들, 그래도 작업 활동을 5년 이상 해왔던 사람들에게는
작업적 동료가 없다라는 거는 사실상 아닌 것 같고 협업할 수 있는 동료는 충분히 있는 것 같고 근데 이제 협업하는 동료 외에도 그냥 새롭게 그냥 알고 싶은 사람들 물론 작업적 동료를 넓혀가는 것도 있지만 그냥 알고 싶은 사람들 그냥 새로운 사람들 그냥 단순히 영감만 받고 싶을 수도 있고 그냥 단순히 오늘 내가 여기서 뱉어내고 싶은 글 그리고 단순히 내가 그냥 같은 실패를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거지. 근데 이 구조에서 약간 영감을 받기는 쉽지 않았고 나는 그냥 근데 그걸 기대했던 사람들이 있는 것 같기는 있는 해. 것 같아. 응.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쉽진 않았던 것 같아. 그냥 정말 그냥 저 사람 작업이 약간 궁금하다라는 마음은 있어서 뭐 전시를 보러 간다거나 공연을 보러 간다거나 따라서 이제 아까지 가면 행동을 갔던 것 같아. 전시 보러 왔는데 좋더라고. 그러니까 사람을 알게 하는 게 전이었던 것 같아. 네, 사람을 알게 하는 것 정도까지. 그러니까 가끔씩 우리가 그러니까 사업을 하다 보면 이게 내가 사업을 하다 보면은 그리고 되게 행정이나 정책이나 뭐 이런 거에서 되게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말을 하기는 해요. 그러니까 사업을 설계할 때. 근데 그거는 모든 것들이 이제 기획 요도를 쓸 때만 해도 뭐든지 다 할 수. 이거는 어떠한 종착점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이 종착점 실현될 거야라고 선언하고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상 그거는 할 수 있을 거야라는 우리의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하면 이 많은 것들이 사실상 모여서 이렇게 될 거야. 사회변화라는 것들이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하는 것들이 다 뭉쳐서 이런 변화를 일으켰어라는 거지만 어쨌든 난 기여했기 때문에 내가 이걸 기여했어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저도 사업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많은 걸 할 수는 없을 거다. 그러니까 단초만 제공하는 거 정도의 우리가 기대감을 가져야 된다. 그래야지 큰 무게감을 안 가지고 가서 이 참가하는 사람들에게도 이 가벼운 단초들을 다 제공해 줄 수 있어요. 가벼워서 좋았어. 이 올해는 그 약간 이벤트들이 있으니까 약간 가벼워서 무거우니까 책을 읽고 분석하고 막 이런 거 하면 리서치 같이 하자, 창작 같이 하자 이게 아니었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이거를 얼마나 만족했을지는 이제 평가를 또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근데 그 전에는 계속 이제 여기서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작업을 위한 네트워킹은 찾아줘야 되는 게 아니라 찾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찾아줘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본인이 리서치하고 찾고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 있다는 것도 충분히 찾을 수 있는 시대라고 생각해요. 인스타만 뒤져봐도 이제 자기 포트폴리오 얼마나 많이 올라.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장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너무 능동성을 우리가 뺏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프로그램을 기획했을 때. 근데 어느 순간에 특히나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이 되게 어떤 능동성을 쉽게 뺏으려고 하는 것 같기는 하거든요. 요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해줄게, 우리가 많이 해줄게 하는 순간에 어떻게 보면은 다 해주다 보면 버릇 나빠진다라고 우리가 부모님한테도 늘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 또 못 사게 이것만 사 하나만 사라고 했던 것 같이 그렇게 우리가 사람이랑 그렇게 해서 본인의 주도성을 찾아가고 주체성을 찾아가고 내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게 어른으로 성장하게 교육을 받아왔었고 그런 교육으로보다 쭉 이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능력이 다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쉽게 너무 그 능력을 지울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 부분들에는 항상 있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나는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도 있고, 어쨌든 나는 이제 30대 중반, 이제 초반, 초중반이고, 이제 20대 분들이 올 때 되게 순간, 이 친구는 여기 올 게 아니라, 그냥 일하는 데를 가서 진짜 일을 경험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 물론 그런 말은 못하지. 근데 약간 뭐랄까, 앞으로 내가 닥칠 어려움을 이론적으로 먼저 배워놓는다라는 느낌을 주는 친구들이 여기에서 조금 만났었던 것 같아. 그 느낌이 뭔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조차도 내 의견으로 그냥 말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그러니까 근데 그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그치. 그런 사람이 그거를
그치 다 걷어내고 나쁜 애도 없이 걷어내고 순수하게 나는 그런 거 같은데 라고 하는데도 이제 못하죠. 못하지. 나의 그러니까 어쨌든 누구라도 어떻게 보면은 오랜 작업하는 선배가 돼버렸으니까 아니 나는 정말 그게 아닌데 아닌데도 그런 생각이 드는 그지 우리 꼰대가 된다는 맞아, 거지. 된다는 꼰대가 되는 거지. 거지. 쉽게 꼰대가 되는 거지. 그래서 되게 그러니까 그런 하고 있겠지. 하고 있지. 거기서도 하고 있겠지. 그런 현장으로 가고 있겠지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 같아. 맞아. 완전 이제 다른 질문. 약간 처음보다 제가는 이 의상이 아니라 의복에 대한 옷에 대한 어떤 규제가 없는 거야. 없어. 그래도 뭐 팀장님급 되는 거니까 약간 그건 알아서 공부가 내재하는 방식이 아닐까. 그러니까 뭐 음. 보직을 달아서 팀장이 됐거나 뭐 하거나 근데 자연스럽게 그러면 또 나이가 먹고 그치. 그러면 있는 또 옷이 이제 그런 것들이 옷들도 조금 이제 조금 옛날처럼 막 자연방하게 덜 입게 되시는 그런 부분들은 있을 수도 있는데 뭐 편하게 입다기보다 개성을 가지고서 나 입을 수 있으면 다 입을 수 있는 거고 근데 이제 TPO를 따지는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도 행사를 할 때는 드레스업을 해야 되는 거고 뭐 자켓이라도 입어야 되는 거고 뭐 앞에서 나가야 되는 거에서는 뭐 구두라도 신어야 될 때도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근데 평상시에는 뭐 그런 건 없는 거 같아요. 뭐 근데 심각하게 일할 때 모자 쓰는 사람은 없어. 그래서 그거 패션회사는 그런다고 하긴 하던데 모자 쓰고 출근하거나 이런 사람은 나는 못 본 것 같은데 그런 정도? 그래서 뭐 옷은 그냥 터치 안 하지만 서로 터치받지 않기 위해서 적당히 그 선을 유지하는 것 같은 느낌. 그러면 태윤이 좋아하는 문화가 뭐 클럽이야 뭐 아니면 밴드 공연이야. 일단 나 얕게 다 좋아해서 근데 한참 그래도 꽂힌 거. 꽂힌 거? 근데 늘 전시는 하나 좋아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전시를 좋아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현대 그러니까 우리가 컨템포러리가 한 동시대 전시를 좋아하는 이유는 거기서 담고 있는 동시대성이라는 게 되게 사회적인 이야기를 항상 늘 담고 있고 동시대성은 되게 사회적인 동시대 사회라고 연결을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되게 그 하는 이야기하는 방식들이 되게 다양하고 변수도 많고 거기 담으려고 하는 메시지들이 때로는 되게 분명하기도 하고 어떤 되게 그런 시각 분야는 그게 되게 뚜렷한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서 내 개인적인 성향도 어떤 항상 늘 사회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에서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굉장히 사회 변화를 많이 요구하는 게 시각 장르인 것 같긴 해요. 시각 예술 장르. 근데 이제 오히려 근데 무용 장르도 그러니까 무용센터에서 일하게 되면서 무용 장르를 좋아하게 됐는데 그 무용에서 말하는 그죠 무용도 물론 그렇게 되게 분야 비슷하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고 하긴 하는데 근데 무용은 조금 더 작은 이야기들을 더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의 재미라든지 지금의 의미라든지 지금의 그 하다못해 몸이라든지 그리고 물론 사회 동시대 얘기를 한다고 해도 결국에 그 풀어내는 방식이 다 어떻게 보면 결국엔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방식으로 다 풀어내다 보니까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방식이라는 그러니까 이게 되게 그냥 내가 생각한 되게 메이간 이미지에는 시각은 항상 늘 밖으로 펼치고 이걸 여기다 어떻게 보면 이게 분리해서 떨칠 때 그러니까 내놓는다라는 느낌이 있어서 나를 기준으로 이거는 되게 하나의 분리된 어떻게 보면 객체로서 전시하는 느낌이 있는데 이제 무용은 늘 어쨌든 내가 해야 되고 물론 심지어 몸이 올라가지 않는 그런 거에 있어서도 숨겨진 몸이 보인다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있고 그리고 그래서 그리고 그 연극 장르도 어떻게 보면 비슷할 수도 있는데 또 그 연극 장르는 다르긴 해. 연극은 또 말을 한다는 것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무용은 그런 부분에서 늘 갔다가 돌아오는 이렇게 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무용을 보면은 심신이 조금 괜찮은 것 같아요. 그건 뭔가 물론 그런 작업도 있긴 하지만 약간 이런 게 있어. 만약에 이제 태윤이 거버넌스 구성원을 뽑는 심사에 들어가. 그렇다면 어떤 거를 굉장히 이제 메인으로 볼 것 같아요. 볼 수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난 책임감일 것 같고 맞아. 이게 보여지는
보여지는지 안 보여지는지 모르겠어. 아, 책임감이라는 거는 지면에서 그게 그게 단순히 지면이 아니고 면접만으로 책임감이나 기획력이라든지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건 맞아. 나오고 의사소통 능력 정도도 대화하는 것만 보고 사회성, 사교성까지 보이지만 책임감은 면접으로 알기엔 너무 어렵고 꾸며내기도 쉽잖아요. 사실상 그 맞아, 안에서는 맞아. 저 이런 걸 해요. 아니면 이런 사람입니다라든지. 그래서 그게 안 보이니까 사실 거버넌스에서 제일 중요한 건 난 책임감이라고 생각을 하고 책임감. 근데 창작자들이 책임감을 갖기가 진짜 되게 어렵긴 해요. 그러니까 자기 작업에 책임감을 몰빵하지. 그러니까 거기에 몰빵을 하니까 맞아. 그러니까 나도 이제 하면서도 그게 어쩔 수 없는 게 다 맞으니까 이해가 가니까 그러면은 여기에 그게 그러니까 이런 방식은 맞지 않다. 오히려 그러니까 그러면 이 펼쳐놓은 우리가 거버넌스라고 펼쳐놓은 장이 안 맞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맞아, 드는 맞아. 거지. 그 맞아요. 응. 그럴 수 있는 아니 당연히 이 사람들이 나는 전업 아까도 말했는데 난 전업이지만 이 사람들 창작의 전업인 사람들한테 그리고 당연히 나는 어떤 이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거에 익숙한 사람이고 처음부터 끝까지를 하는 게 익숙한 사람이고 근데 창작하는 사람들에는 그게 익숙한 사람은 아닌 거고 하다 보니까는 어느 순간에 나도 요구를 못 하겠는 거야. 요구를 못 맞아, 맞아, 하겠는 거야. 맞아. 어느 정도까지 내가 요구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또 과하게 요구하면 당연히 난 안 된다라는 생각이 나는 게 있고 그렇게 그러니까 애초에 동등한 책임감을 가질 수 없는 수평적인 자인 거죠. 남궁태님과의 수다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